예, 10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뭐 정체 상태이고요. 코스닥이 강보합이지만 코스피가 약세로 전환하면서 뭔가 좀 에너지는 달리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시황해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뭐 오늘 거래하고 내일 쉬고 또 뭐 이틀 불을 태우기보다는 대체로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주제를 보여주시면요. 조선주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2025년에 주도주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입니다. 앞 코너에서도 계속 조선주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보이는 게 조선주밖에 없다는 거죠. 시장이 사실은 그죠. 그만큼 이제 불투명한 상황에서 될 만한 섹터가 조선주라는 얘기고요. 조선주 얘기하기 전에 시장 전반적인 흐름과 연초 전략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시장은 최근에 2370에서 2380 정도 지수에서 코스피는 저점을 2번 정도 최근에 강하게 보여주고 급반등이 나온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PBR 기준 0.83배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0.8배까지 빠지더라도 2350에서 뭐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락바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흐름에서 0.8배 수준을 깨기가 거의 뭐 힘들었던 역사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지수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고 비중 확대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제 고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전히 좀 불확실하죠. 뭐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올라갈 동력이 모멘텀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고요. EPS 상향 조정이 되려면 삼성전자 등을 포함한 대형주들의 EPS 상향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어떤 뭐 수급에 대한 어떤 그런 임팩트 부분도 많이 빠져 있고 거래 대금도 빠져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 동력이 현재 국내 같은 경우도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뭐 정책적인 어떤 강한 드라이브가 좀 부재하다는 상황 때문에 섹터별로 좀 상당히 좀 힘든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중심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어느 정도 빠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락 부분이라든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지금에 팔아서 실익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조금 주춤할 수 있고 어떤 지수 플레이보다는 오히려 이제 종목 섹터별의 어떤 개별적인 차별적인 어떤 플레이가 좀 더 움직이게 활발하게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또 1월 효과라고 하는 게 종목 장세잖아요. 네. 중소형주 효과니까요. 그런 쪽에 포커스 맞추고 가면 되겠고요. 오늘 분석해 주실 핫섹터, 아까 이제 조선이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주역이 계속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뭐 앞에 종목 유지라고 했다면 저희는 산업을 보고 포인트를 잡고 또 종목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조선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최근에 그 118대 의회 임기 말에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미국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미국 같은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미국의 118대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의 상원 의원 4명이 2024년 12월 19일 날 미국의 조선 및 항만 인프라 번영과 안보를 위한 법안, 이게 쉽스 액트라는 건데 이것을 발의했습니다. 사실 이번 임기 내에서 이게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년에 일단 추가적인 119대 정도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 쉽스 액트는 얼마나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조선 섹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진지한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구성을 봤을 때 미국의 전체 글로벌 조선업종의 시장 점유율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좀 약해 있고요. 그나마 남아있는 조선소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다 이 군함 관련된 구축 관련된 건조이고요. 상성 부분들은 거의 다 죽었다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이 가운데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아마 중국 같은 경우가 워낙 이제 거세게 WTO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입을 하면서 상당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위기의식에서 미국은 이 법안이 선정됐고 이 부분에서 결국은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를 상당히 이용을 아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에 만척에 달했던 미국의 선적 국제무역 상선이 지금은 80척으로 완전히 이제 쇠퇴를 했고요. 그 외에도 지금 그동안 미국 내 조선소 수도 20개로 감소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20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용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일부 군함 건조 목적의 조선소가 거의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최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당선하자마자 바로 LNG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 유럽 쪽으로 수출을 대규모로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 수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뭐 탱커나 컨테이너 같은 일반 상선 말고 기본적으로 고부가가치선, LNG선이나 LPG선 이런 부분들은 역시 한국이 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 60%, 70% 정도 과점을 한국조선소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오도가 상당히 높게 한국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조선업의 수혜는 일단은 미국의 전략 상선단을 어느 정도 갖고 갈 것이냐 부분인데 미국의 전략 상선단은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약 250적 정도 규모의 전략 상선단을 2030년 이후까지 꾸밀 것이다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신형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선박에 대해서 추가적인 전략 상선 관련된 부분들을 꾸민다면 국내에 어떤 부분들에 대한 과점된 이런 상선단의 수주 오도가 상당히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역시나 국내 시장의 조선업종이 최근에 강세한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내 투자 인센티브 관련된 수치가 국내 조선소에 상당히 가능하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인센티브가 결국은 외국 주체가 미국 내 상선과 군함 조선소, 기자재 업체, 강제 제작 등 시설에 투자할 경우에는 적격 투자로 보고 상당한 인센티브를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한화 그룹들이 눈에 띄게 이제 최근에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하나오션이나 하나시스템이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조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볼 때는 상당히 지금 국내 HD 현대 관련된 조선소 3사가 상당히 약진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나타낸 것이 이러한 배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배에 대한 수요가 이제 뭐 중동 쪽 이런 쪽에서 에너지 수요, 카타르 이런 거 계속 나왔잖아요. 인도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뭐 해양산업 구축한다는 얘기 있었고 미국에 대한 수요가 있다. 그걸 받을 수 있는 데는 한국이다. 결국 중국을 견제하는 거니까 중국에는 못 준다. 거기까지 동의가 되는데요. 그러나 조선업이라고 하는 게 수주를 받는다고 해서 뭐 뚝딱뚝딱 해서 뭐 제조업처럼 기계 몇 개 넣고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늘 도크, 캐파가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소화하면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살짝 들어요. 네, 실제 2026년, 27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꽤 차 있습니다. 25년, 26년 당연히 차 있고요. 27년, 28년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인데 실제 지금 조선 건조 관련된 부분들이 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수주 받은 것은 이제 차 있고 새롭게 수주 나올 것들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적인 미국의 상승 규모를 250주 정도를 가져가는데 이건 2030년 이후의 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발주를 이제 받는다면 2000년도 후반, 20년도 후반이라든지 30년도 이후까지 지금 추가적인 발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수출 지표에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1,450원대까지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 지표로서 상당히 이 부분도 긍정적인 효과까지 있다 볼 수 있겠고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사실 발표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업종이 이례적으로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된 지배주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주환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좀 발표했다는 것도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따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캐파가 찼는데 수주를 받는다 그러면 일단 가격을 올릴 수 있겠죠. 그죠? 가격을 올릴 수 있을 거고 캐파를 외국에서 확보하는 뭐 외국 그 조선소를 인수한다든지 이런 쪽이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 로직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조선사들의 주주가치 제고 방안 말씀하셨는데 주로 이제 밸류업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금융주라든지 뭐 자동차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선사들도 밸류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었죠? 뭐 밸류업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이제 주주가치 관련해서 뭐 배당을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선업종에서 갑자기 배당 이야기를 한다? 거의 보지 못했던 최근의 흐름인데요. 물론 밸류업 지수에 조선업종이 들어가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어닝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도크가 차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상대적인 장밋빛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실적 성장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라든지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할 수는 있으나 조선업종까지도 지금 어떤 주주환원과 관련된 이슈를 지금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원달러 환율 흐름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매출단이나 그다음에 보수적인 기조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구조가 상당히 또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죠. 이런 것들 관련해서 어떤 주주환원 정책을 또 제시했다는 점도 상당히 이례적이지만 시장이 상당히 주도 섹터로서 지금은 긍정적인 요소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로 HD 현대 계열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군요. HD 현대, 그다음에 현대 계열의 조선 3사 주주환원율을 30% 이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있었군요. 네.
뭐 주주 환원은 물론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얘기입니다만 그거보다는 조선주는 이제 업황에 관한 얘기가 훨씬 더 강력한 드라이브이고요. 그럼 조선업종 가운데서 조금 더 주목해 볼 기업은 어디일까요? 네, 최근에 사실 조선업종이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조정이나 눌림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만약에 진입을 하시게 될 경우는 조금 신중하게 약간 조정이나 이런 것들 좀 기다렸다가 가게 되겠지만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플레이가 전반적으로 5일선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던질 만한 그런 요소는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수급도 외국인 중심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HD3사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미국 쪽에 지금 필리조선소 인수를 마무리한 어떤 한화오션이나 한화시스템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시장에서는 또 탑픽으로 이야기하는 쪽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직까지는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을 한화그룹은 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기관 외국인 수급들이 약간 꼬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무거워질 수 있고요. 다만 긍정적인 흐름이 분명히 맞고 MRO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화그룹주 관련된 한화시스템, 한화오션도 종이 상당히 좋다, 긍정적이다 볼 수는 있는데 좀 무겁다는 관점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고가를 뚫고 있으면서 지금 차익 매물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소화를 시키고 고가 영역에서 흐름되고 있는 것들이 역시나 좀 더 간단하게 좀 더 가볍게 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가 이후에 약간의 눌림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HD 현대그룹 가운데 월간 지금 수주 관련된 잔고 상향 조정치가 가장 강하게 나오는 종목은 역시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물론 현대미포나 다른 종목도 쭉 있는데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가고 있는 와중에 현대중공업이 HD 현대중공업이 월간 수주 목표에 관련된 성장률이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정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건조 공정 안정화나 생산성 개선 때문에 수익성이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선박 엔진 관련해서도 쇼티지가 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엔진 관련주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대중공업이 그와 관련된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엔진 부분의 단가까지 상승이 되면서 수익성 개선에 한몫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후판가가 안정되고 있고 임금 혁상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 해소가 됐다는 부분이고 또 인건비 관련된 부분에서 뭐 사람을 구하는 게 되게 힘들다 조선업종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 그 부분도 마무리된 것 같고요. 인건비 상승 부담도 상당히 좀 약화되면서 주요 비용인 인건비, 외주비와 원재료비가 모두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 생산 개선이 누적되면서 단납기 신규 추가 확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에 대한 상향의 부분에 대해서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엔진 부분에서는 지금 중국의 LNG 관련된 이중 연료 컨테이너 수주 확대 때문에 엔진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다는 점도 HD 현대중공업의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고요. 수익성 개선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아마 대형 조선사 가운데 글로벌 1위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신조선가 또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고가 차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새롭게 오더가 나오면 신조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암모니아 운반선 등의 신규 선정을 가장 선제적으로 좀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나가고 있는 글로벌 1위 해운사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분간 수주 전략도 물량을 엄청나게 확보하기보다는 수익성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가에 대한 싸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지션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선, 신조선가가 상승되고 미국의 발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고요. 두 번째, 특수선 수출 프로젝트가 수주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양 수출 선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미국의 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최대 수혜 업종으로서 조선주 가운데 HD 현대중공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논란이 적은 섹터라니까요. 바이오를 얘기하면 좋다는 얘기하게 되면 좋긴 한데 이 반론도 많이 제기할 수 있는데요. 조선주는 뭐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실적 좋고 모멘텀이 있고 단기적으로 올랐다는 게 부담인데 그 오른 것들도 그리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조선주 오늘 시황 해설에서 분석했고요. 그 가운데 주목할 기업은 박근영 부장님은 HD 현대중공업을 말씀하셨어요.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